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지난주 카페쇼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아서 영상 제작이 미뤄졌습니다. 아무튼 카페쇼 커피엘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4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목소리가 이상한데 감기 때문에 그러니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커피의 유기산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접했다면 커피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커피가 왜 이렇게 셔? 일 텐데요. 평소엔 쌉싸름한 맛이나 고소한 맛의 커피를 즐겼기 때문에 커피에서 신맛이 난다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커피는 원래 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팅을 많이 해서 신맛을 없앤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로스팅을 많이 할수록 신맛과 커피의 다채로움은 줄어들고 초콜릿, 견과류, 고소한 느낌만 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크 로스팅의 커피가 다 비슷한 이유가 이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커피에서 신맛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유기산 때문입니다. 산에는 크게 유기산과 무기산이 있습니다. 무기산은 무기물에서 유래된 산으로 일반적으로 인산, 염산, 황산, 아질산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미네랄산이라고도 부르죠. 반면 유기산은 탄소화합물 기반의 산입니다. 이렇게 한쪽 끝에 카복시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에서 느껴지는 대부분의 신맛은 이런 유기산 때문이고 많은 종류의 산들이 유기산에 속합니다. 그럼 커피에서 신맛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첫 번째는 육안으로 원두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공 방법과 로스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밝을수록 더 새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이온 농도 측정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은 그 용액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이 있냐, 얼마나 산성도가 강하냐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측정기기로 용액의 산성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적정산도입니다. 산도 적정법은 유리수소이온과 아직 해리되지 않은 산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산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pH가 낮아질수록 적정 산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에는 다양한 유기산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트릭산, 아세트산, 퀸산, 포름산, 글리콜산, 락틱산, 말릭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선 시트릭산과 퀴닉산이 커피에서 가장 많은 유기산이고요. 다음은 아세트산, 그리고 나머지 산이 미량씩 들어있습니다. 방금 말한 유기산을 제외하고는 클로로제닉산이 커피에서 가장 많은 산이고요. 그 다음은 무기산인 인산도 있습니다. 또 케냐 커피에서 느껴지는 신맛을 인산의 신맛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유기산들은 제각각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이 다 다릅니다. 아마 가장 익숙한 느낌은 구연산, 시트릭산일 텐데요. 이 시트릭산은 이름과 같이 레몬과 라임, 귤 같은 시트러스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에서 다양한 플레이버 그리고 다양한 산미를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유기산들이 커피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커피에는 신맛뿐만 아니라 멜라노이딘 그리고 쓴맛 분자들, 촉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pH가 낮거나 산도가 더 낮다고 그 커피가 시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커피의 신맛은 보통 로스팅 포인트가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신맛을 느끼게 하는 산 성분들이 감소하고 쓴맛 분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이론 공부를 한 바리스타라면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내용일 겁니다. 그 이유는 열에 의해 산 성분들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결과를 보시면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전체 산 함량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이 아닌 개별 산 분자들로 보면 조금 다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커피의 대표적인 산인 클로로제닉산과 시트릭산을 보면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산미가 감소하는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퀸산과 락틱산, 아세트산, 글리콜산은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의아한 결과죠. 로스팅 과정은 단순히 성분이 분해되는 과정이 아니라 분해와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큰 분자들과 열에 약한 분자가 로스팅 중에 분해돼서 향기 성분을 만들어내죠. 유기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퀸산은 클로로제닉산의 분해로 생성되기 때문에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퀸산은 증가하고 클로로제닉산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앞서 본 것처럼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아세트산, 락틱산, 글리콜산은 함량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생두에 들어있는 포도당, 설탕, 과당이 분해돼서 생긴 결과입니다. 200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저자들은 일반 커피와 설탕, 포도당, 과당을 처리한 커피를 로스팅한 후 유기산의 함량을 비교했는데요. 당 성분을 첨가한 커피는 일반 커피에 비해 더 많은 유기산이 검출되었습니다. 당류의 분해로 유기산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다음 그림을 보면 단순 당류가 분해되어 산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총 산은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체 산에서 유기산들의 변화를 보면 로스팅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스팅 중에 전체 산의 감소를 일으킨 것은 유기산이 아니라 클로로제닉산의 분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유기산들의 경우에는 시트릭산은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감소했지만 퀸산과 아세트산, 락틱산, 글리콜산 같은 성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유기산에는 변동이 없었던 겁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왜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해야 하는지, 생산자들은 왜 잘 익은 체리를 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이 더 많은 체리는 그만큼 더 많은 향기 성분과 더 다채로운 신맛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은 최근에 락틱산 발효라던가 효모 첨가 발효를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특정 효모로 발효를 하면 유기산 함량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새콤함의 패턴이나 다양한 종류의 신맛을 느낄 수도 있겠죠. 아직 다룰 내용이 더 많지만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